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니 로빈스의 거인의 생각법입니다. 출판사는 RHK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니 로빈스,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머니 트레이너이며 영감을 불어넣는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소한 일. 성공과 실패는 보통 한 가지 사건으로 정해진 결과가 아니다. 실패는 전화 걸기, 조금 더 신경 쓰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 작은 행동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실패가 하지 않은 일의 결과이듯 성공은 먼저 고백하기, 끈질기게 밀고 나가기, 끝없는 애정 고백, 절절한 사랑 표현을 하는 등 주도권을 잡고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에서 비롯된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성공과 부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추진력을 얻기 위해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은 무엇일까? 나를 흥분시키는 일을 찾는 법.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날아드는 청구서를 집을 해야 한다 같은 목표는 전혀 영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에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목표를 선택해보자. 스스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떠올려보고 가장 흥분되는, 그야말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매달리게 만드는 목표를 골라보자. 마감 시한을 정하고 왜 그때까지는 꼭 맞춰야 하는지 적어두자. 목표는 스스로를 북돋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넘고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고통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귀찮아서 질질 끌다가 결국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다. 세금 납부 같은 일 말이다. 그런데 귀찮아서 하지 않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려면 더 힘들지 않던가. 막연히 이건 힘들고 저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잘못된 믿음을 바꾸면 꾸물거리는 습관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미루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삶에 적용시켜보자. 첫걸음은 이 힘든 일을 좀 안 할 수 없을까? 대신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고통도 내 편이 될 수가 있다. 즐거움을 찾는 방식 전환하기. 어떤 행동을 고통 혹은 즐거움의 감정과 연관시키는가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취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 혹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폭식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동, 대화, 학습,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느끼는가? 그 행동이 지금까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괴롭고 우울할 때 TV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고통을 지렛대로 삼는다. 혹시 무엇을 하더라도 고통일 뿐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람들 안에 있을 때도 초라함을 느끼지만 그들이 떠나버려도 더 외롭다거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감정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뿐이다. 이런 마음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통을 최고의 파트너로 활용해보자. 과거, 현재를 통틀어 경험해온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통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감정적인 강렬함을 느껴보자. 이것을 한계의 감정에 도달했다고 부른다. 이 고통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 움직여보자.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의식적,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자극제로 활용해보자. 본능과 싸우지 말라. 의지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설사 한다 해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스스로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다가 감정적인 한계에 부딪힌 경험은 없는가? 어쩌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밀어붙이며 식욕을 억제해 본 적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어떤 일이든 의지력만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뇌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고통을 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식욕을 억제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음식을 먹는 대안이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능과 싸우지 말고 연상체계를 단순하게 바꾸자. 즉, 과식해서 후회했던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운동은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보자. 고통을 이 같은 패턴으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음식으로 인해 연상되는 연상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훈련이 된다면 제대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분을 만드는 습관을 개발한다. 아주 사소한 방식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만약 기발한 방법으로 즐겁고 유익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한 가지 연습을 해보자. 앞으로 일주일간 하루 5번 1분씩 거울 앞에서 가만히 서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보자.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행복, 자연스러움, 유머, 우스꽝스러움 같은 느낌을 생성해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를 이용해 행복을 만드는 몸의 습관을 체득할 수 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지금 해보자. 그리고 즐겨라. 어린아이처럼 살아보기. 나이는 몇 살인가라는 물리적인 숫자보다 신체의 생리적인 특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위를 보면 나이가 많아도 뛰어다닐 만큼 건강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비 오는 날 물 웅덩이를 건널 때를 생각해보자. 노인들은 옆으로 피해가는 것도 모자라 걷는 내내 궁시렁거린다. 반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물 웅덩이에 뛰어들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인생이라는 물 웅덩이를 마음껏 즐겨보자. 경쾌한 발걸음, 얼굴에 가득한 미소로 살아가자. 인생을 위해 즐거움, 엉뚱함,
명랑함을 우선순위에 두자. 우리는 분명 살아있다. 아무 이유 없이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다. 확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체 조건상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초 4에 뛰어서 이런 고정관념을 산산이 깼다. 어떻게 해낸 것일까? 그는 반복하여 마음속으로 우승한 자신을 그려보았다. 그렇게 하자 확신이 그의 신경계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결국 마음속으로 그림과 같은 육체적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다. 놀랍게도 베니스터가 성공한 이후 1년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룬 선수들이 쏟아졌다. 당신이 뚫고 가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여도 확신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해냈다면 비단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가 있다.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법.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역경에 대처하는 자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사소한 문제도 영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후자의 사고방식은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의 덫에 빠지는 첫 단계이다. 다음은 이러한 무력감을 일으키는 세 가지 인식이다. 이 문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부에 조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다. 이 문제는 배울 기회가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들에서는 무기력을 유발하는 이 신념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일단 오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기억해보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분명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문제의 확산에 빠지지 말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의 확산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과식하는 버릇 때문에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이렇게 말하며 습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문제의 확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실패에도 뭐든지 실패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면서 무기력해진다. 하나의 문제가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즉시 문제의 일부분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가장 작은 문제여도 상관없다. 지금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법. 난관을 헤쳐나오는 돌파구는 신념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여 낡은 신념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뇌는 항상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낡은 신념을 불러올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보자. 심사숙고해 볼 때 이 신념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우며 바보 같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 신념으로 인해 지금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또 지난날의 나를 어떻게 제한했는가? 지금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희생을 치를까?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낡은 신념과 괴로운 감정을 결부시키고
나에게 힘이 되는 신념으로 교체할 기회를 찾아보자. 작지만 꾸준한 발전을 이루는 법. 전설적인 NBA 코치 팻 라일리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점진적이고 꾸준한 발전에 대한 집념이다. 1986년 그는 큰 도전 앞에 섰다. 그의 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우승을 놓치고 말았다.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실력이 한 단계 올라서려면 선수 각자가 5가지 핵심 영역에서 단 1%씩 경기력을 향상시키면 된다고 설득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모든 선수들로 하여금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해볼만 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단순함이었다. 선수들은 각각 5% 향상에 힘을 쓴 것에 불과하지만 12명의 선수가 각자 제 몫을 다하자 팀 전체의 경기력은 60%나 향상되었다. 그들은 창단 이래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작지만 꾸준한 발전을 통해 어떤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의 인생에서 찾아보자.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라. 내 친구 미첼은 질문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그는 화재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2다리를 잃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할 수 있는 일.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사고로 인해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질문했다. 그는 치료 기간 중 병원에서 앤이라는 간호사를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했고 하반신은 마비된 상태였지만 미첼에게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담한 용기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애니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결혼에 성공하였다. 실패나 거부당할 가능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질문을 던져볼 것인가? 부자로 만든 질문.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의 평가 과정이다. 트럼프는 경제적 이득이 높아 보이는 건물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물었다.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렇게 질문해보고는 최악의 사태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래를 진행했다. 가격이 상승하는 좋은 상황이면 알아서 잘 될 테니 최악의 경우만 판단하는 것이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트럼프가 상황이 악화되면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서 헤쳐나갔다고 전한다. 기억하라.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던진 질문과 하지 못했던 질문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새롭고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보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서 재발률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 결과가 있다. 외적 강요에 의해서 약물을 끊은 사람들은 퇴원하자마자 다시 약물에 빠져들었다. 반면에 내적 의지로 약물을 끊은 사람은 약 2년간 약물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종교에 의탁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몰두한 사람들은 평균 8년간 문제없이 잘 견뎠고 그 중에 대다수가 다시는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았다. 변화하려는 시도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고통에서 빠져나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낡은 패턴은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말. 몇 년 전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중요한 일이 있었다. 2명의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던 도중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만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우리 3사람은 모두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감정의 강도는 각각 달랐다. 또한 이를 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달랐다. 나는 화가 난다고 했는데 한 동료가 분노가 치민다고 했고 다른 동료는 그냥 좀 약 오르네 라고 했다. 나는 약이 오른다는 단어를 듣고 이 상황에 고작 약이 오른다고?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때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흥미로웠고 궁금해졌다. 혹시 새로운 단어를 찾아 사용하면 감정 패턴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정적 감정을 순화할 단어를 찾는다. 내 동료의 그냥 좀 약이 오르네. 이 말에 놀랐던 나는 이후에 열흘간 보통의 경우라면 화가 난다. 미치겠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에서 약이 오른다라는 단어를 써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그저 이것 때문에 약 올라 이렇게 말했더니 내 감정 패턴이 깨져버렸다. 나는 곧 다른 단어들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지금 나 살짝 삐질 것 같은데?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생각만으로도 재밌지 않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들을 떠올려보자. 그런 다음 기존의 패턴을 깨트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말을 찾아보자. 말이 건강까지 좌우한다. 일단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에 부합하는 감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는 질병과 관련된 예를 보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암이나 심장병이라는 진단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까지 저하시킨다고 한다. 반대로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는 대신 정확한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시키면 면역력이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만 커즌스 박사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형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말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죽일 수도 있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할 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해보자. 좋아하는 일처럼 평가한다.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간단한 일조차 지속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아마도 해야 될 수십 가지 일에 신경을 쓰면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운동하러 가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피트니스 센터까지 운전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기타 등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덩어리로 생각해버린다. 먹고 싶어? 그럼 먹으면 돼. 해변에 가고 싶어? 그럼 가면 되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차에 올라타고 가면 돼. 이처럼 말이다. 이런 차이는 일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가치평가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가치평가 방법을 바꿔보자. 그렇게 하면 삶은 즉시 변화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은 토니 로빈스의 모든 생각이 집약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니 로빈스의 거인의 생각법입니다. 출판사는 RHK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니 로빈스,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머니 트레이너이며 영감을 불어넣는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소한 일. 성공과 실패는 보통 한 가지 사건으로 정해진 결과가 아니다. 실패는 전화 걸기, 조금 더 신경 쓰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 작은 행동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실패가 하지 않은 일의 결과이듯 성공은 먼저 고백하기, 끈질기게 밀고 나가기, 끝없는 애정 고백, 절절한 사랑 표현을 하는 등 주도권을 잡고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에서 비롯된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성공과 부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추진력을 얻기 위해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은 무엇일까? 나를 흥분시키는 일을 찾는 법.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날아드는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 같은 목표는 전혀 영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에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목표를 선택해보자. 스스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떠올려보고 가장 흥분되는, 그야말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매달리게 만드는 목표를 골라보자. 마감 시한을 정하고 왜 그때까지는 꼭 맞춰야 하는지 적어두자. 목표는 스스로를 복돋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넘고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고통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귀찮아서 질질 끌다가 결국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다. 세금 납부 같은 일 말이다.
그런데 귀찮아서 하지 않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려면 더 힘들지 않던가. 막연히 이건 힘들고 저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잘못된 믿음을 바꾸면 꾸물거리는 습관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미루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삶에 적용시켜보자. 첫걸음은 이 힘든 일을 좀 안 할 수 없을까? 대신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고통도 내 편이 될 수가 있다. 즐거움을 찾는 방식 전환하기. 어떤 행동을 고통 혹은 즐거움의 감정과 연관시키는가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취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 혹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폭식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동, 대화, 학습,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느끼는가? 그 행동이 지금까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괴롭고 우울할 때 TV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고통을 지렛대로 삼는다. 혹시 무엇을 하더라도 고통일 뿐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람들 안에 있을 때도 초라함을 느끼지만 그들이 떠나버려도 더 외롭다거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감정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뿐이다. 이런 마음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통을 최고의 파트너로 활용해보자. 과거, 현재를 통틀어 경험해온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통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감정적인 강렬함을 느껴보자. 이것을 한계의 감정에 도달했다고 부른다. 이 고통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 움직여보자.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의식적,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자극제로 활용해보자. 본능과 싸우지 말라. 의지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설사 한다 해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스스로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다가 감정적인 한계에 부딪힌 경험은 없는가? 어쩌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밀어붙이며 식욕을 억제해 본 적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어떤 일이든 의지력만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뇌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고통을 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식욕을 억제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음식을 먹는 대안이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능과 싸우지 말고 연상체계를 단순하게 바꾸자. 즉, 과식해서 후회했던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운동은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보자. 고통을 이 같은 패턴으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음식으로 인해 연상되는 연상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훈련이 된다면 제대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분을 만드는 습관을 개발한다. 아주 사소한 방식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만약 기발한 방법으로 즐겁고 유익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한 가지 연습을 해보자. 앞으로 일주일간 하루 5번
1분씩 거울 앞에서 가만히 서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보자.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행복, 자연스러움, 유머, 우스꽝스러움 같은 느낌을 생성해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를 이용해 행복을 만드는 몸의 습관을 체득할 수 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지금 해보자. 그리고 즐겨라. 어린아이처럼 살아보기. 나이는 몇 살인가라는 물리적인 숫자보다 신체의 생리적인 특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위를 보면 나이가 많아도 뛰어다닐 만큼 건강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비 오는 날 물 웅덩이를 건널 때를 생각해보자. 노인들은 옆으로 피해가는 것도 모자라 걷는 내내 궁시렁거린다. 반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물 웅덩이에 뛰어들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인생이라는 물 웅덩이를 마음껏 즐겨보자. 경쾌한 발걸음, 얼굴에 가득한 미소로 살아가자. 인생을 위해 즐거움, 엉뚱함, 명랑함을 우선순위에 두자. 우리는 분명 살아있다. 아무 이유 없이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다. 확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체 조건상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초 4에 뛰어서 이런 고정관념을 산산이 깼다. 어떻게 해낸 것일까? 그는 반복하여 마음속으로 우승한 자신을 그려보았다. 그렇게 하자 확신이 그의 신경계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결국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과 같은 육체적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다. 놀랍게도 베니스터가 성공한 이후 1년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룬 선수들이 쏟아졌다. 당신이 뚫고 가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여도 확신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해냈다면 비단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가 있다.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법.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역경에 대처하는 자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사소한 문제도 영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후자의 사고방식은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의 덫에 빠지는 첫 단계이다. 다음은 이러한 무력감을 일으키는 3가지 인식이다. 이 문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다. 이 문제는 배울 기회가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들에서는 무기력을 유발하는 이 신념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일단 오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기억해보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분명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문제의 확산에 빠지지 말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의 확산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과식하는 버릇 때문에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이렇게 말하며
습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문제의 확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실패에도 뭐든지 실패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면서 무기력해진다. 하나의 문제가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즉시 문제의 일부분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가장 작은 문제여도 상관없다. 지금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법. 난관을 헤쳐나오는 돌파구는 신념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여 낡은 신념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뇌는 항상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낡은 신념을 불러올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보자. 심사숙고해볼 때 이 신념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우며 바보 같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 신념으로 인해 지금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또 지난날의 나를 어떻게 제한했는가? 지금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희생을 치를까?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낡은 신념과 괴로운 감정을 결부시키고 나에게 힘이 되는 신념으로 교체할 기회를 찾아보자. 작지만 꾸준한 발전을 이루는 법. 전설적인 NBA 코치 팻 라일리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점진적이고 꾸준한 발전에 대한 집념이다. 1986년 그는 큰 도전 앞에 섰다. 그의 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우승을 놓치고 말았다.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실력이 한 단계 올라서려면 선수 각자가 5가지 핵심 영역에서 단 1%씩 경기력을 향상시키면 된다고 설득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모든 선수들로 하여금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해볼만 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단순함이었다. 선수들은 각각 5% 향상에 힘을 쓴 것에 불과하지만 12명의 선수가 각자 제 몫을 다하자 팀 전체의 경기력은 60%나 향상되었다. 그들은 창단 이래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작지만 꾸준한 발전을 통해 어떤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의 인생에서 찾아보자.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라. 내 친구 미첼은 질문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그는 화재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2다리를 잃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할 수 있는 일.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사고로 인해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질문했다. 그는 치료 기간 중 병원에서 앤이라는 간호사를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했고 하반신은 마비된 상태였지만 미첼에게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담한 용기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애니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결혼에 성공하였다. 실패나 거부당할 가능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질문을 던져볼 것인가? 부자로 만든 질문.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의 평가 과정이다. 트럼프는
경제적 이득이 높아 보이는 건물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물었다.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렇게 질문해보고는 최악의 사태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래를 진행했다. 가격이 상승하는 좋은 상황이면 알아서 잘 될 테니 최악의 경우만 판단하는 것이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트럼프가 상황이 악화되면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서 헤쳐나갔다고 전한다. 기억하라.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던진 질문과 하지 못했던 질문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새롭고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보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서 재발률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 결과가 있다. 외적 강요에 의해서 약물을 끊은 사람들은 퇴원하자마자 다시 약물에 빠져들었다. 반면에 내적 의지로 약물을 끊은 사람은 약 2년간 약물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종교에 의탁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몰두한 사람들은 평균 8년간 문제없이 잘 견뎠고 그 중에 대다수가 다시는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았다. 변화하려는 시도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고통에서 빠져나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낡은 패턴은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말. 몇 년 전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중요한 일이 있었다. 2명의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던 도중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만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우리 3사람은 모두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감정의 강도는 각각 달랐다. 또한 이를 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달랐다. 나는 화가 난다고 했는데 한 동료가 분노가 치민다고 했고 다른 동료는 그냥 좀 약 오르네 라고 했다. 나는 약이 오른다는 단어를 듣고 이 상황에 고작 약이 오른다고?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때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흥미로웠고 궁금해졌다. 혹시 새로운 단어를 찾아 사용하면 감정 패턴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정적 감정을 순화할 단어를 찾는다. 내 동료의 그냥 좀 약이 오르네. 이 말에 놀랐던 나는 이후에 열흘간 보통의 경우라면 화가 난다. 미치겠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에서 약이 오른다라는 단어를 써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그저 이것 때문에 약 올라 이렇게 말했더니 내 감정 패턴이 깨져버렸다. 나는 곧 다른 단어들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지금 나 살짝 삐질 것 같은데?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생각만으로도 재밌지 않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들을 떠올려보자. 그런 다음 기존의 패턴을 깨트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말을 찾아보자. 말이 건강까지 좌우한다. 일단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에 부합하는 감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는 질병과 관련된 예를 보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암이나 심장병이라는 진단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까지 저하시킨다고 한다. 반대로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는 대신 정확한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시키면 면역력이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만 커즌스 박사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형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말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죽일 수도 있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할 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해보자. 좋아하는 일처럼 평가한다.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간단한 일조차 지속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아마도 해야 될 수십 가지 일에 신경을 쓰면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운동하러 가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피트니스 센터까지 운전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기타 등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덩어리로 생각해버린다. 먹고 싶어? 그럼 먹으면 돼. 해변에 가고 싶어? 그럼 가면 되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차에 올라타고 가면 돼. 이처럼 말이다. 이런 차이는 일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가치평가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가치평가 방법을 바꿔보자. 그렇게 하면 삶은 즉시 변화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은 토니 로빈스의 모든 생각이 집약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